6월 모의고사 38번입니다. 우리 environment tax 했으니까 환경세가 될 건데요. 그 환경세가 어떤 거냐면 based, 기반돼 있어요. 근데 뭐에? 직접적으로 자, 직접적으로 어디에 되어져 있는 거냐, 뭘 기반하고 있는 거냐면 measured, 측정되어진, 그쵸? 측정이 되어진 그러한 emission, 즉 방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겨지는 환경세겠죠. 알겠죠? 그것은요, in principle, 즉 원칙적으로는 매우 정확하게 targeted가 되어질 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를요? to the policies, 즉 정책의 환경에 대한 그 목표를요. 자,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배출물이 나왔어. 그럼 내가 그 배출물에 대해서 측정을 해. 이건 얼마 정도다, 이건 얼마 정도다 라고 해서 매기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정책의 환경적인 목표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배출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겨냥할 수 있다는 거야. 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어떤 기업이요. 더 많이 오염을 만약에 시킨다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회사입니다. 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로 직접적으로 in proportion to니까 뭐뭐에 비례하여가 되겠죠. 즉 자기들이 방출하는 데 있어서 좀 증가됐잖아. 그럼 증가된 만큼 직접적으로 바로 텍스트를 부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polluter, 즉 그 회사는요, 오염을 시키는 그 회사는요, 그러면 has incentive, 동기가 딱 생기죠. 뭐 어떠한 동기가 생기냐면 즉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 뭐를? 배출량을요. 왜? 내가 배출에 한해서 바로 측정이 돼가지고 돈을 내니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목표를 잘 겨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That is the less costly part. 돈이 덜 들게요. 근데 뭐 당이냐면 이게 한번 봅시다. 따라오세요. 즉 잔여 남아있는 그쵸 방출에 단위당 텍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남아있는 배출량이 있어. 근데 그 배출량마다 텍스가 부과되어질 거 아니야. 돈이 내가 얼마면 얼마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야. 그것보다 abatement, 즉 감소시키는, 즉 저기 있는 emission을요, 방출량을 줄이는 양의 단위당이 더 싸게 먹히는 방식으로 임미션을 줄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잖아. 내가 요 정도의 방출량이 있어요. 이거를요, 세금을 무는 것보다 얘를 줄이는 게 더 금액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얘를 넘어서게 되면, 즉 내가 텍스를 내는 것보다 줄이려고 하는 돈이 더 많이 든다면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야. 즉 텍스 내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더 비용을 좀 덜 들 수 있게 있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타겟에 당연히 딱 되어질 수 있다. 그 목표를 타겟화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the great attraction, 즉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게 뭐 있냐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basing the text dollar, 우리 basing과 기반시키는 거겠죠. 즉 그 텍스트를 어디에 기반하는 거냐면 그 세금을 측정되어진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텍스를 매기는 것은 이거에 대한 attraction,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해가지고 여기 동사 우리 단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뭐냐면요, is that the actions the polluters, 즉 오염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세금의 부담액을요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처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요 사실은 어떤 행동이냐면 이미션 줄이는 행동이라는 거야. 위에서 아까 봤잖아요. 배출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액을 더 내.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은 그 덜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이미션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냐. 뭐 하는 매력? 바로 그 배출량에 대해서, 측정된 배출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알겠죠? 자, 근데 continuous, 지속적인 배출물에 대한 측정은요 좀 돈이 많이 들 수도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매기려면 그 배출물을 측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지고 하는 방식이요 조금 돈이 들 수 있대요. 특히나 어쩔 때 where, 어떠한 경우니까요. 우리 뭐 여기 in the case 정도가 되겠죠. 즉 어떠한 경우냐면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the emission, 즉 방출이 되어지는 것들이요 그 뭐라 해야 되죠? 원래 그 방출이 되어지는 배출원들이 굉장히 다양하며 그만큼 또 되어지는 시간과 비용과 뭐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요 특히나 더 많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대부분의 많은 이런 오염 문제는요, 오염 문제에서 이것은요 뭐가 될 수 있다? 즉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하는 직접적으로 바로 방출량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위에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그 배출되어진 양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는 게 이미션 자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그 매력적인
부분이 될 텐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요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남는 게 요놈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 뭘로도 바꿀 수 있다 콤마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 그럼 뭔가 해결책이 있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ology, 즉 이용 가능한 여기사에는 위치R이 있을 겁니다. 이용 가능 근데 뭐 하는데? 모니터링,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농도라든지 흐름 있죠.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근데 뭐 하는데 배출되어지는 discharge니까 emission이랑 똑같습니다. 즉 배출되어지는 폐기물 방출에서 특정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농도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이용 가능한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즉 5번에서는 조금 측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과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 정도도 나오고 있네요. 알겠죠? 그 다음 in the future 미래에는요 아마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뭐 하는 것을 thinking of the taxing measured emissions in a wide range of the application 즉 조금은요 더 강범위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뭐를? 측정된 배출물에 대한 세금 부과를 좀 더 강범위한 적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왜? 계속 지금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즉 측정되어진 그 배출량에 기반해서 환경세에 대해서 내는데 걔가 잠재력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잠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 39번입니다. 자, there are interested trade-offs. 그러니까 trade-offs, 서로 줬다가 뭐 받았다가 줬다 받았다는 여기선 균형이라고 본답니다. 알겠죠? 일단은 굉장히 힘들어운 균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in the relative, 즉 상대적인 중요성 안에서 균형이 있답니다. 즉 subject matter, 즉 우리 주제 있죠. 즉 figure, 어떠한 모습과 같은 형상 같은 거, 그리고 and style. 스타일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 배경과 같은. 즉 여기서 보면 trade-off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은 subject matters가 좀 더 중요성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혹은요 스타일이 좀 더 중요성이 있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즉 굉장히 높게 고도로요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구상주의적 그림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린 구상주의적 그림이 어떤 거냐면 추상적이지 못하고요 어떠한 형태 정도가 있고 우리가 보면 좀 알 수 있는 느낌의 그러한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도로 굉장히 구상주의적인 그림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야기 안에서는요 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어디가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요 subject matter의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답니다. 알겠죠? 근데 그 subject matter도 어떤 느낌이냐면 resembles 닮아 있답니다. 뭐랑? every life. 그쵸? 우리 일상생활과 닮아 있는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제에 조금 그게 있답니다. 그럼 표시 한번 봐갑시다. 우리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 고도로 구상주의적인 예술 작품들은 어떻다? 조금은 subject matter에 들어가 있다. 초점이 더 들어가 있다. 그럼 1번 문장을 보자 하면은 균형이 어디에 좀 가 있냐면 subject matter에 좀 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role of the background style 즉 스타일에 대한 역할은 뭐냐면 is to facilitate 즉 조금 용이하게 해주는 거래요. 뭐를요? the construction of the mental models 즉 그러한 우리 멘탈적인 우리 심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준대요. 왜냐하면 지금요 주제랑 그 다음에 배경이 조금 잘 들어가가지고 하니까요. 알겠죠? 즉 그래서 주제에 조금 포커스가 담겨져 있고 배경은 뭐 해준다? 그 주제와 관련 있게 심상을 조금 구성할 수 있게 용이하게 해주는 거라고 된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feelings of the pleasure and uncertainty 즉 굉장히 그 작품이 구성되어지고 그 작품이 이어나고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확실치 못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러한 기분들이요 carry 들고 가는데요. 누굴 끌고 가냐면 viewers 즉 그 보시는 사람들을요 어디로 저기 작품의 끝까지 결말까지 함께 끌고 간다는 거야. 알겠죠? 왜 배경이랑 지금 주제가 그렇게 상이하지 않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라든지 불확실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게 계속 끝까지 들고 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표현이 또 나와 있네요. 자 즉 굉장히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요 표현주의적인 겁니다. 뭐 표현도 좀 많을 거고요 조금은 뭐라 해야 되죠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될 겁니다. 이 작품들은요 뭐가 좀 더 중요하냐면요 novel stylistic device 즉
스타일리틱한 게 좀 더 들어간답니다. 근데 새로운 스타일 장치래요. 새로운 스타일 장치가 work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조금은 하모니가 없는 즉 조화롭지 않은 분위기로 가는데 누구랑 조화가 안 되냐면 subject matter 즉 주제랑은 조금은 맞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기법이 되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는데 주제랑은 다른 분위기에 주제랑은 다른 세팅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야. 조금 상이하게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미안해요. 요까지 끄는 게 아니고 요까지겠죠. 자 그랬을 때요. Their writing 뭘 만들어내냐면요. 조금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죠. 왜? Subject matter이랑 그 스타일이 상충하잖아요. 뭔가 맞아떨어져 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 뭔가 거기에서 이 이질감이 느껴지면서요. 조금은 뭐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라나? 라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위에서는 고도로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에 들어있고 이것도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주제에 맞게 배경 스타일도 좀 잘 맞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끝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조금 신선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주제랑은 조금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끌고 가니까 왜 이렇지? 이질감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thus 그러므로요.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그러면 그 작품 있죠. 특히나 expressionist work에서는요. 어떠냐면 덜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즉슨 혹은요. 덜 이해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우리가 잘 뭐라 해야 되죠? 한 번 딱 보자마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이 주로 이렇게 분위기와 그 배경과 그 주제가 조금 상이하게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덜 읽혀져요. 그러니까 즉 쉽게 읽혀지지가 않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럴 때 it's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al forms. 즉, 거기에 그것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 그 work겠죠. 그것에 그 작품에 전통적인 형식에서 departure 떠나왔대요. 그럼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겠죠. 즉 전통적인 형식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주제랑 그 배경이 좀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즉 조금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되어진 이것은요 상기시킨다는 거죠. 뭐를 상기시키냐면 viewers나 혹은 leaders가요 뭐를 상기시켜진다. 즉 aesthetic한 attitudes가 즉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로 되어질 거라고요. 뭐를요?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데 미학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걸 상기시킨다는 거야. 즉 읽히기가 좀 힘들어져. 분위기를 찾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조금 이러한 미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미학적인 태도가 이러한 요소들이 쓰였다라는 거, 즉 스타일리스틱한 애티튜드를 볼 수 있는 게 필요되어진다고. 왜?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active, 즉 접근적인 관념은요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aesthetic한 attitude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극적인 involvement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에피소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관여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를 제공하냐면요 굉장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깊이와 그쵸? 그다음 에스테틱한 프로세스, 즉 우리가 좀 미학적으로 이렇게 방식이 처리됐구나, 이런 식으로 기법이 들어갔구나라는 이런 미학적인 처리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근데 이러면서 주제가 되어지네, 상이 되어지지만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성찰의 깊이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뭐 안에 있어서요? 우리가 meaning of the work, 즉 작품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의미였군요. 이럴 때 저런 요소들이 들어갔구나, 저런 스타일적인 요소들이 들어갔구나라는 깊이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왜? 이러한 미학적인 태도가 있어야지 조금은 그냥 읽히기 힘든 작품들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정체적으로 그 의미에서 성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번에 이런 얘기 나오죠. 즉 일상생활의 실용주의적인 태도와요 미학적인 태도 안에서의 내가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사실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의 핵심적이다라고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작품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은 작품 안에서도 스타일, 주제와 그 다음에 뭐 이 사이에 그 균형이 있답니다. 근데 삶에서도 굳이 뭐 끼워 넣자고 보면요, 삶에서도 굳이 일상적이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미학적으로 다가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삶에서도, 그러니까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 40번입니다. 40번. There's tendency, 즉 어떠한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살짝 안에 있는 거 살짝만 표시하고 갈게요. 어떠한 경향이냐면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를 꾸며주겠네요.
tendency. 자, 그러면 어떠한 경향인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to 이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once가 있으니까 일단 뭐 할 때요? The dust of the emergence has settled down. 즉 어떠한 비상사태의 먼지가 이렇게 깔아앉으면 이 말은 비상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됐다는 뜻이겠죠. 알겠죠? 뭐 많은 비상사태들 있겠죠. 나라 안에서나 어디서나. 즉 비상사태가 조금은 진정되고 나면요. 뭐 하는 경향이 좀 생기냐면은 seek the reduction of the famine. 즉 조금 기근의 그러한 감소를 모색하는, 즉 기근의 조금, 근데 기근의 뭐다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거죠. 근데 주로 어디에서 이거를 찾냐면요, enhanced 강화되어진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혹은 룰러 저기 조금 지역의 외곽에 있는 그 시골의 혹은 지방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혹은요 경제적인 활동의 다각화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한대요. 자 봅시다. 조금은 비상상태라고 할 만한 게 진정이 되고 났으면 그때 동안 일어났던 기근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기근의 그런 취약성을 조금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데 그걸 어디서 찾냐면요, 경제성장이라든지 혹은 뭐 지역 경제의 회복이라든지 혹은 다각화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자,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great to the economic success. 즉 여기도 살짝만 묶어볼게요.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의 잠재적인 기여는 cannot be denied. 즉 조금은 그 부인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즉 잠재력 있고 그리고 얘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뭐 할 경우예요? 뭐 할 경우냐면요, 요것이요, 그 성공이요, 그것이 즉 조금 취약계층한테도 포함이 되어진다면요. 알겠죠? 그럼 즉 우리 경제적인 성공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까지 닿는다면요, 그러면 그 기여도는, 즉 기근에 대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여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니? 당연히 도움이 되죠 라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요, it is important to, 중요하다네요. 뭐가 중요한지 봅시다. 즉 뭐가 중요하냐면요, recognize, 즉 인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뭐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제 대티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대티에 보니까요,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즉 그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던지요, 즉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던지 간에 라는 뜻일 거고요. 당연히 no matter how는 however로 바꿀 수 있겠죠. 즉 성장 속도가 어떻던지 간에요, 뭐를 인식하는 게 좋냐면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냐면 where이니까 in which도 바꿀 수 있겠죠. 즉 어떠한 나라들이냐면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derive their livelihood, 즉 그들이 살아가는 생계를 어디서 얻는 사람들이냐면 조금 uncertain sources, 즉 불특정한, 특정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가져오는,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이라든지 지속적이지 못한 원천으로부터 사람들이 되어지면 기근을 사실은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무시할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요 cannot hope to prevent, 즉 바랄 수가 없어요. 뭐를요? 예방을 바랄 수 없다는 거죠. 뭐를? 기근에 뭐 없이는요. 즉 이 말은 즉슨 without the가 있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기근을 prevent, 즉 예방하려면요, 즉 뭐 없이는요, 조금은 특화되어진, 밑에 보시면 entitlement가 재정 지원 혜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정 지원 혜택의 보호 방법 없이는요. 근데 그게 뭐다?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직접적인 그러한 공적인 개입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재정 지원 혜택의 보호 방법 없이는 기근 예방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제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취약성 감소를, 기근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제 성장에 눈을 좀 돌린다는 거죠. 거기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해요. 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즉 취약계층까지 다 닿게 된다면 사실은 그 방법에 부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동시에 뭐까지 생각하는 게 좋냐면은 좀 지속적이지 못한 원천을 가지고 있는, 생계 원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일 경우에 사실은 공적인 개입 없이는, 그러한 보호적인 혜택 없이는, 예방 없이는, 방법 없이는 사실은 기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기근을 예방하려면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은 조금 직접적인 그러한 공적 개입을 포함한 보호 방법들이 있어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뭐 저기 보츠와나의 경제라든지 혹은요 저기 케냐의 농업 부문이라든지 혹은요 우리 짐바브웨의 식품 생산의 급속한 성장은요 라고 할 겁니다.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것은 설명한답니다. at best만 기껏해야 이런 뜻입니다. 기껏 뭐를 설명하냐, only a small part, 오직 한 부분만, 작은 부분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성공인데, 뭐 어떤 부분에서 지들이 recurrent니까 계속 발생되어지는, 즉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기근의 위협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의
작은 성공만, 그들의 성공 중에서 작은 부분만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보츠와나나 케냐나 짐바브웨가 위에서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었겠죠. 그죠? 조금은 불확실한 원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었겠죠. 근데 이 나라들에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났단 말이죠. 경제 성장이. 자, 근데 그 경제 성장 사실은 뭐만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뿐만 아니라 뭐도 설명해 준다라는 말인데, 즉 기근이 계속 반복되는 위협을 방지해줬어요. 근데 그 방지해줬다라는 말은 쟤들이 이뤄낸 그 성취 있죠. 성공의 일부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진정한 성취라는 거야. 진정한 성취예요. 위에서 당연히 반복되어지는 기근의 위협을 방지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야. 얘들의 그 극격한 경제 성장은 다른 것도 더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진정한 성취가 뭐였냐면요. 이 나라들의 성취가 뭐였었냐?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성취들이 뭐가 그 근거가 됐냐면요. 즉 이유가 됐냐면요. lie in 어디에 있었냐면 having provided 즉 제공해 줬답니다. 근데 과거에 제공해 줬으니까 having provided라는 PP 형태를 쓰고 있겠죠. have PP 형태를. 즉 뭐냐면 직접적인 공적인 지원이야. 누구한테? 그들의 그 국민들한테요. 언제? 위기의 상황에서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은 지속적인 원천이 없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던 나라에서는 사실은 직접적인 개입과 같은 어떠한 보호 방법이 없이는 기근을 예방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라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밑에서 말하는 보츠와나 케냐나 짐바브웨 그런 나라들이었을 때는 얘들이 급격한 성장을 했어. 근데 이 급격한 성장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위험만 방지하는 것을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더 많은 더 큰 성취가 더 큰 성공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나라들의 이러한 진정한 성과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뭐 때문에 가능했었냐면요. 즉 그들의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줬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우리 한번 요약문 정리하면서 얘기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즉 경제 성장이 다소 정말 효과 있어요. 뭐에? 기근의 이러한 위험이요. 즉 당연히 도움된다는 거 부정할 수 없댔었어요. 근데요 직접적인 접근이죠. 즉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구를 조금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것이요 굉장히 그 뭐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 41번 42번입니다. 자 우리가요 만약에 이해한다 칩시다. 뭐를요? 비판적인 사고를 뭐로써?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문장 한번 끊고 가볼게요. 여기까지겠죠. if 절이. 즉 우리가요 비판적인 사고를요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뭐를요? 즉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증거에 즉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를 생각한다면은 이랍니다. 즉 비판적 사고가 뭐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도구로 이해한다면요 그러면 우리 윤리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뭐에 관한 거냐면요 똑같이 identify ethical issues 즉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나 사고들이 윤리적인 그러한 그 것들이 있는지 이슈들이 있는지를 identify 확인하고요 검증하고요 그리고 evaluate 즉 평가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요 즉 다양한 관점에서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문제점들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이것을 identify하고 evaluate 할 수 있는 게 뭐다? 윤리적인 사고래요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요 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써져 있고요. 즉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요 구별되어진답니다. 뭐랑? 더 높은 수준의 그런 ethics 즉 개념적 윤리나 이론과는요 일단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이슈들을 검증하고 그 다음 평가할 수 있는 게 윤리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 지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계속 다룰 거니까요.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The nature of the ethical issues are problem. 즉 우리 윤리적인 사안들이나 어떤 문제의 본질이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한 이러한 관점은 위에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이었겠죠. 우리가 윤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다. 윤리적 사고를 윤리적인 issues를요 어떻게 다양한 관점에서 identifying하고 evaluate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이 뭐다면 is that 사실은 대디하다는 거죠. that은 당연히 명사절 되시겠죠. 뭐냐면 사실 명백한 게 없다고요. 명백하게 옳고 그른 게 없대요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요 뭔가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단하기 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빵을 훔쳤어요. 근데 빵을 훔쳤다는 거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긴 하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어땠냐면요. 저기 며칠 몇 주를 꼴꼴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에서 내가 훔쳤대요. 그럼 내보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즉 이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옳거나 그른 행동이 없다라는 거 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얘가 조금 우리한테 해결책을 내어줄 건가 봐요. 대시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뭐가 필수적이냐면요. 학생들은요. learn to think. 생각을 배워야 된대. 생각하는 즉 사고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뭐를 따라서? 즉 윤리적인 문제에 따라서요. 근데 뭐보다는요. rather than follow해서 우리 follow 이렇게 동사원형 쓸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뒤에. 즉 이미 prescribed 그러니까 규정되어진 즉 일련의 그 윤리적인 규칙들 있죠. 그것을 그냥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윤리적인 사안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이 명백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알겠죠? 그리고 there is a need. 어떠한 필요도 있을 필요가 있답니다. 뭐? encourage recognition 이란 인식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대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위에서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이 대디아의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인식이 뭔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although 해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어떠한 인식이 필요하냐면요. 이러한 원칙이요. 이런 원칙이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한번 읽어갑시다. although가 being ethical, 윤리적이라는 것이요. 정의되어질지라도요. 뭐로써 어떠한 행위인데 그 행위가 뭐냐? in accordance with니까 일치하여 따라서겠죠. 즉 어떠한 principle, 즉 윤리인데 어떠한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냐면 예를 들어서 옳다라고 고려되어지는 행동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행동은 옳아라는 원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라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이라고 define 되어질지라도요. 즉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얘 있죠. 얘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얘가 정의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냐면요. 이런 원칙이 앞에서 말한 이렇게 원래 규정되어져 이런 원칙이요. 사실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거야. 적용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즉 인간 사이에서도 개인 안에서도요. 즉 계속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규정된 거를 그냥 쫓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what a person values 어떠한 사람이요 values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있죠. 그래서 여기서 what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what이 주어가 되면서 여기가 동사가 될 겁니다. relate s부터 했습니다. 즉 뭐랑 관련이냐면 사회적이거나 종교적인 혹은 시민적인 믿음이랑 관련인데 그 믿음도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 즉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학습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믿음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개인의 다양한 관점들은요. 사실은 다들 다양한 자기가 겪었던 학습의 경험에서 온대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관점은요.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즉 개인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요. 각자마다의 경험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요. 상황적인 것도 다르답니다. 상황 맥락적인 것도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eaning that. 즉 예를 들어서요. 다른 상황이라든지 다른 때라든지 혹은요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이 좀 느끼는 그런 다른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 때 즉 다 다른 관점에서 즉 상황이 다르다는 거잖아. 알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under에서부터 way까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이랬을 때요 똑같은 개인이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다시 개인의 관점은요 자기가 각각 느꼈던 학습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건데요. 즉 물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도 맥락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기의 관점은 똑같은 아니요 상황이 어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즉, 내가 윤리적인 사항을 조금 분석하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를요? the personal factors, 즉 개인적인 요소 있죠. 왜? 다 다양하니까요. 개인적인 요소를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면 개인의 행동의 규칙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죠? 관점이니까요. 그것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당연히 얘를 말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여기겠죠. 개인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어떻게나 다양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즉 우리가 뭔가를 윤리적인 사고를 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양한 관점이 올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alongside 그와 함께 뭐도 해야 된다? 당연히 recognize 인식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대디아를요. 즉
어떤 요소인데 그 요소가 뭐다? 다른 사람들의 규칙이나 혹은 의사결정을 drive,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죠. 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의 요소들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글이었습니다.